안녕하세요. 욕순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팅 코치에 도전하다.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게 있다. 문해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럼 생각하는 능력은 어떻게 키울까? 나는 그 답이 글쓰기에 있다고 본다. 글을 쓰려면 무엇을 전할지와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해내야 하니까. 아이들은 우리 집에 외계인이 산다를 읽었다. 이제 읽는 것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독후감 쓰기는 여전히 어려워하고 귀찮아했다. 그래서 줄거리 요약도 해보고 재미있게 읽는 부분이나 감명 깊게 읽은 데를 이야기해보자고 했다. 랑이는 4학년 때 이 책을 읽었단다.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사람 배꼽에서 나무가 자랐다는 게 무서워서 읽다가 그만두었다고 했다. 도리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아빠, 현우, 동생 민우와 엄마랑 화목하게 살았는데 엄마가 뺑소니 차에서 사고 당했다는 내용이다. 알라는 책의 주인공인 찬이가 텔레파시를 보내는 장면이 재미있었다며 자기도 초능력을 써보고 싶다며 웃었다. 이렇게 느낌을 말하고 나면 그 내용을 노트에 적도록 했다. 처음부터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힘들어하지만 이야기를 마친 후 말한 내용을 그대로 쓰라면 곧 잘 쓰곤 한다. 독서 모임에서 독후감 쓰기만 강조하면 책 읽는 게 부담을 느껴 효과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일기 쓰기였다. 일기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쓴 일기를 보면 친구와 놀았다, 재미있었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등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 마침표를 찍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노트 반 페이지를 채우기도 버거워하며 쓸 말이 없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을 큰 글씨로 써서 책상 앞에 붙여 놓으라고 했다. 일기를 쓸 때 이 원칙을 보고 쓰라고. 예를 들어 내가 언제 내 생일날 어디서 집에서 무엇을 파티를 어떻게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왜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려고와 같은 방식으로 쓰라고 했다. 아이들은 할머니 이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묻는다. 물론 바꿔도 상관은 없지. 그 대신 다 써놓고 육하원칙에 맞게 썼는지 확인해봐. 지금보다는 몇 줄을 더 쓸 수 있을 거야.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글쓰기란 어른이 내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글쓰기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다. 그러던 중 자이언트에서 라이팅 코치 양성 과정을 모집한다는 공문이 떴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판단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설명회에 날 들어보니 단순하게 글쓰기를 배우는 게 아니었다. 작가가 작가를 배출시키는 거란다. 나는 은강샘심 어떻게 내가 작가가 될 사람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고는 싶었지만 접어야 했다. 바로 수강 취소를 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라이팅 코치에 꽂혀 있었나 보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니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 우울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아들은 출근하기 전 회사 업무 관계로 나에게 들른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왜 요즘 웃지를 않으세요? 아들에게 라이팅 코치 이야기를 했다. 아들은 엄마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도 있느냐며 웃었다. 그래 엄마도 그런 일이 생기네 하고는 싶은데 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속만 상한다. 내가 보니까 엄마 그거 안 하면 병나실 것 같은데요. 그 회비 내가 대줄 테니 그냥 치매 예방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엄마가 책을 읽고 글을 쓰면 아무래도 치매 예방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기엔 수강료가 너무 비싸. 엄마, 비싸기는 좀 비싼데 엄마가 치매 걸리면 치료비가 그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려우면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해보지도 않고 못할 거라고 지레짐작한 거였다. 그래
아들이 밀어줄 때 해보자 마음먹고 라이팅 코치 과정을 다시 신청했다. 라이팅 코치 강의는 다시 웃게 했다. 살아가는 재미가 있다. 물론 문장을 쓰는 일은 어려웠다. 강의를 들으며 글의 주제를 뽑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글쓰기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본다. 경주 여행을 다녀온 후 계획문을 쓰기로 했다.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라 당시 느낌을 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생각 끝에 여행 때 찍은 사진을 장소와 날짜별로 분리하여 보여주었다.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벚꽃 나무가지를 흔드는 알라 사진이 나왔다. 야, 저거 알라 너 아니냐? 할머니 그 사진은 언제 찍었어요? 하며 여행 때 좋았던 일을 생각났는지 신나 떠들어댔다. 얘들아 사진 보니 재밌지? 사진을 보고 여행 때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 계획문을 써보자. 얘들은 여행 다니고 사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획문을 쓰는 건 달가워하지 않았다. 책상에 엎드려 연필만 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솔선수범이다. 할머니와 같이 쓰자며 내가 먼저 써서 보여주었다. 마라탕 가게에 들어서자 서울에서는 없는 재료가 경주에는 있다고 아이들이 좋아했다. 각색의 재료들이 있었다. 하얀 두부, 초록색 청경채, 까만 버섯, 하얀 버섯이 예쁘게 놓여 있다.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재료를 고르기 시작했다. 나는 마라탕을 자주 먹어보지 않아 뭐가 내 입맛에 맞는지 모르니 양푼만 들고 서 있었다. 아이들이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며 연근을 넣어주길래 고맙다고 했다. 할머니가 쓴 글을 보니 자기들도 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모양이다. 써보겠다고 했다. 글을 쓸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얗면 하얗다고 쓰고 까마면 까맣다고 쓰고 손으로 만져지는 느낌도 뜨거우면 뜨겁다고 쓰고 차가우면 차갑다고 쓰라고 했다. 입으로 먹는 맛도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매운맛이면 맵다고 짜면 짜다고 있는 그대로 쓰라고 했다. 귀로 들리는 소리도 코로 맡는 냄새도 모두 써보라고 했다. 마라탕 먹는 것뿐 아니라 불국사와 첨성대에 갔을 때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재미있었으면 어떻게 해서 재미있었는지 또 걸어가면서 무엇이 보였는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써보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라이팅 코치 과정을 배웠기 때문이다. 글쓰기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말해주었다. 라이팅 코치 과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을 거다. 글쓰기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다. 아이들도 나도 꾸준히 쓰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누가 알겠는가 우리 아이 중에 유명한 작가가 나오게 될지.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수도꼭지를 틀기 전까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라고 미국 작가인 루이스 라무르가 말했다. 이 명언은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이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내가 라이팅 코치에 도전했던 일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라이팅 코치가 힘들어 보인다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에게 글을 쓰라고 자신 있게 보여주지 못했을 거다. 수도꼭지는 내가 틀어야 한다. 이상 2026년 5월 9일 라이팅 코치에 도전하다 낭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